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갑작스럽게 전해진 소식. 이란이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했습니다. 이란은 우리 선박이 환경을 오염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왜 우리 유조선을 납포했는지, 대체 속내는 뭔지, 이번 사태의 본질, 현지 언론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오입니다. 이름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이 5명이 있고 선원 20명. 다행히 이제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선박을 납포한 주체는 이란 혁명 수비대인데 좀 귀에 익으실 것 같아요, 일반 청취자분들도. 이란 혁명 수비대는 뭡니까 이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난 이후에 조직된 특수부대인데요. 예. 그 목적은 이슬람 혁명 가치와 이슬람 체제 수호를 위한 군대입니다. 대통령 통제를 받지 않고요. 예. 대통령 명령하에 있는 정규군보다 상위 부대로 누구 통수를 받냐면 최고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니에 휘하에 있는 직속 부대, 실질적인 이란 최고 권력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는 한 12만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란 정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 선박이 해양 오염을 시켰다, 그래서 납포했다, 뭐 이런 건데, 표면상 이유고 실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포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한국과 이란은 가장 우호적인 관계고, 이란으로서도 한국은 가장 상위의 무역 파트너인데 예.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해양 오염은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란이 처해 있는 어떤 국제적인 압박에 미국에 대한 하나의 이제 메시지. 다시 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 페르시아만의 항행의 권리와 어떤 주권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준 거고, 예. 그 시기에 우리 선박이 하나의 좋은 목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딱 중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선수를 친 건가요? 지금 최근에 지난 이제 날부터 거넴 슐레이마니라고 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최고사령관 그 표적 살해 일주기고, 예. 지금 이란 전체는 굉장히 애도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유가 하락과 또 코로나 사태로 극악한 경제 제재, 그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니미츠 핵 항모가 가 있고 B-52 폭격기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냥 절박한 상황에서 예. 이란이 뭔가 대외적으로 또 대내 여론을 묶어두기 위해서 어떤 주권 국가로서의 선언적인 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던 시점에 이제 우리 선박 납포가 일어났던 거죠. 다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중적인 포석이네요. 예. 네. 그 이란 의도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한 70억 달러 되는 돈, 8조 원 정도, 8조 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이 원유 대금이 목적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실질적인 이유가 그거겠죠.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우리 전체 원유의 한 10% 정도로 이란에 의존하고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한 8조 원 가까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면서 이제 이란이 미국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금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유 대금으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무역을 잘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송금이 어려워지니까 그 돈을 이란에 돌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큰 돈이고, 예. 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란은 이런 국제법으로도 또 우리가 팔았던 상품 대금을 왜 안 주느냐,
굉장히 우리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또 우리 정부는 사실 미국 눈치 보느라고 이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안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사실 양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로 된 해외 자산이. 근데 우리나라를 노린 거는 왜 그런 걸까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 금액이 워낙 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란이 해외 투자해서 그런 돈보다도 구체적으로 이제 석유를 판 명확한 이게 상품 대금이고, 이 돈은 핵 활동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전입하는 그런 이제 불투명한 자금이 아닌 분명한 무역 대금인데, 예. 이것조차도 이제 안 돌려주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고 또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돌려주고 싶어도 미국의 경제 제재 하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설득했지만 예. 그거는 한미 간의 문제고 미국을 더욱더 설득해서 우리 걸 돌려달라고 이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그렇군요. 상황에서 이제 선박 나포도 이제 이 지지부진한 이 문제를 좀 더 극단적으로 풀기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이 많은 거죠. 근데 이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 돈 돌려줘 이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란의 해외 자산을 다 동결시킨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지금 세계 체제에서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이란 출장 가서 이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한미 동맹 우리가 다 알고 네. 북한이란 특성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그 협조적인가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제재 해제 품목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몇 가지 품목은 이 핵과 상관없는 우리가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는 품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고 그런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이제 이라는 판단하는 거고 예. 이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요청하는 수준에 한국 정부가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또 사실은 이제 제재가 아닌 비제재 품목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 확대나 또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도 우리 정부가 그런 충분하게 이란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제 교섭 실무대표단 파견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란은 올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의례적인 어떤 방문 또 선박 응유 해제나 선원들 석방을 위한 교섭은 사실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이런 이제 실질적인 대안이나 다급한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 한 의례적인 방문은 지금 필요 없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오든지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위기에 몰렸던 백신 구입하는 데 연계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압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부터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최종권 외교부 차관이 이란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란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라도 한국을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EU, 미국, 중동에까지 이제 적으로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나마 유일한 지렛대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극단적으로 이게 협상을 파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가 문제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제출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을 설득해서 이제 어떤 핵 활동과 관련 없는 이런 인도적인 부분, 특히 이제 백신 제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죠. 아마 그런 것이 관건일 거고 우리 아마 정부 대표단도 상당하게 이란을 누굴뜨릴 수 있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가겠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눈치 안 보고 동결된 자금을 어떻게 풀어줄 수 일부라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뭐 그래서 이란 측에서 이제 제의한 것이 백신 구입 비용을 이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공식적으로 이란의 우리 정부에 이제 타진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도움을 요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을 살려야 되는 백신 제공에 대해서 이걸 거부할 나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백신을 구입해서 이란에 이제 제공해 준다면 뭐 그것도 충분히 이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미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뭐 그게 가장 유효한 실질적인 협상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돈은 동결시킨 대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 자금을 가지고 백신을 사주면 나중에 이제 계상을 하면 되겠네요. 뭐 그래도 되고요. 또 미국 재무부가 이제 허용해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구입해서 보내주는 게 제일 좋겠죠. 미국 그 조 바이든 행정부 공식 출범 앞두고 이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2015년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핵 협상을 이란이 완전히 깨고 우라늄 농축 20% 농축을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심각한 위반입니다. 결국 이란은 아직까지는 뭐 핵을 갖겠다는 의지는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갖지 않겠다고.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제재를 풀어주면 우리는 핵 활동을 이제 중지하겠는데 제재는 제재대로 가니까 결국 우리 또 이제 핵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선언적으로 20% 농축이라는 고강도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 어차피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할 때 굉장히 유리한 협상 카드를 사용하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어도 오바마 시절의 핵 협상으로 되돌아가기는 너무나 이제 강을 너무 멀리 건너왔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란을 버리는 것보다 서방 체제에 끌어들여서 윈윈하면서 메가 시너지를 내자. 이게 뭐 바이든 행정부 입장인 것 같고 뭐 이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출범이 아직 안 한 정부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를 놓치고 있는데요. 석유나는 나라 6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6나라 이거 다 합해봐야 자국 인구, 이란 인구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란을 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자원과 시장을 러시아와 중국이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든 이란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란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일 테고요. 다만 과거처럼 트럼프처럼 극단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 산유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면서 어떤 다자간 분위기로 중동 정책을 쓰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이제 외교 정상화 노력은 가속화될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우디와 카타르가 외교 관계 단절을 해소하고 어제부터 정상 관계로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트랙을 지금 이제 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란도 이런 트랙을 결코 놓치지는 않겠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묘수 이번에 우리 선박 납포 사태가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장기화되지 않기 위한 어떤 묘수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인도 선언은 즉각 석방해야 될 것 같고요. 선언은 즉각 석방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앞으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에 미래는 없다. 그 점을 우리 정부가 아주 강하게 명확하게 하고 우리도 이란 정부에 네, 이란 정부에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동원해서 이란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예. 이란도 미국 제재 하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입장에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사태는 뭐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학교 이수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